오늘은 그 SOM 패턴을 활용하는 기본 전략들을 가져갑니다. 전략들. 그 중에 이제 의미 사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걸 보면 if A 마이너스는 B는 C는 D 플러스. 즉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A 마이너스가 B와 같고 B가 C와 같고 C가 D 플러스와 같다면 A 마이너스는 D 플러스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자, 만약에 학습 무능이 느린 학습자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느린 학습자가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의미하고,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보다 철저한 학습자를 의미한다면 그때 학습 무능은 보다 철저한 학습자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학습 무능은 그다지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부정에서 바로 긍정으로 가려면은 설득하는 게 쉽지 않겠죠. 이제 부정에서 다소 부정, 다소 부정에서 다소 긍정, 다소 긍정에서 긍정으로 간다면, 자,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건 쉽다는 말이죠. 즉 부정과 긍정 사이에 두 개의 다리를 놓는 거죠. 네. 자, 부정, 다소 부정, 다소 긍정, 긍정. 이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간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를테면 발표 불안을 봅니다. 발표 불안은, 자, 발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자, 발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발표 연습을 많이 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발표 연습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발표 전문가가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발표 불안이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발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또 봐봐. 이제 우울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자,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것은, 자,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렇죠. 자기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부터 네, 좋은 관계를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 존중을 많이 받아야, 자, 자기 사랑이 채워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든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관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 우울증이 있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간관계 전문가가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얼마 갈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이한나 선생님이 이제 배드민턴 동료들과 이제 관계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네.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어떤 인간관계에 지금 갈등을 겪고 있어요. 또는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고민이 많아요. 네. 예, 걱정. 걱정. 걱정, 고민이 많다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더 잘하고 싶고 더 싹싹하게 하고 싶고. 그렇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인간관계의 어떤 심리, 또 어떤 소통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인간관계 심리나 어떤 소통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관계 전문가 또는 심리 전문가가 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배드민턴 동호회원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걱정 고민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관계 전문가가 되고 심리 전문가가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다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느낌 어때요? 두 단계로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 그렇죠. 같아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남편이 돈이 없다고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이 없다고 내 공부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 말이지. 네. 자, 이거는 궁극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느냐? 남편과의 어떤 관계나 또는 어떤 소통의 설득력을 더 많이 키우게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좀 애교도 좀 많이 부리고 좀 설득력도 좀 키워서 남편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을 키우게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소통 능력을 계속 키우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또 뭐가 될까요?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또는 어떤 가족 심리 전문가 또는 부부 심리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부부 심리 전문가, 가족 심리 전문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남편을 뛰어넘어서 선생님이 프리랜서로 심리 전문가 프리랜서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남편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 상황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심리 전문가 또는 소통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니까 네.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니다. 느낌 어때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조금씩 긍정을 옮아가는 거지. 네, 네, 네. 부정, 다소 부정, 다소 긍정, 긍정 이렇게 다 옮아가주라는 이야기죠. 또 문제되는 거 한번 이야기해봐요. 내가 바꿔드릴게. 문제되는 거요? 예. 배드민턴 아니면은 자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위험. 자 위험 지금 있고.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네. 위험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먹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먹는 것에 신경을 쓴다라는 것은 결국 건강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걸 의미하겠죠. 네. 건강식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선생님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거나 또 어떤 건강식에 대한 음식 치유 전문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험이 있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거나 어떤 음식 치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에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니다. 느낌 어때요? 뭔가 긍정적으로 이제 음.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B를 의미하고 B는 C를 의미하고 C는 D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는 D 플러스를 의미하니까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 구조로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거 주제를 갖고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쓰세요. 또 이제 매일 글쓰기 할 때 이걸 포함시켜서 한번 써봐봐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의 사슬을 한번 볼게요. 자, 원인의 사슬. 만약에 A가 B의 원인이 되고 B가 C의 원인이 되고 C가 D의 원인이 된다면 그때는 A를 변화시키는 것이 자동적으로 D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구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보다 더 큰 희망을 갖게 하고 희망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질병의 기회를 감소시킨다면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질병의 기회를 감소시키게 된다. 그 이야기죠. 이건 이제 처음부터 원인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D가 문제야. D. 그럼 D의 원인이 뭐예요? D를 만든 원인이 뭐예요? 그럼 C예요. C의 원인은 뭔데요? B예요. B의 원인은 뭔데요? 그럼 A예요. 그럼 A를 변화시키면 D도 바뀌게 되겠네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자, 질병이 왜 생겼죠? 질병. D가 질병이잖아요. 네. 우리가 대화할 때 질병이 왜 생겼죠?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어요. 네. 스트레스는 왜 생겼죠? 스트레스는 희망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생겼어요. 희망이 없는 이유는 왜 희망이 없을까요?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시각화를 안 해서 그래요. 그렇다면은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질병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도 있겠네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자 위험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위험. 자, 쌤이 이제 문제가 지금 위험이니까 위험이 왜 생겼을까요? 자, 커피나 뭐 그렇죠. 탄산, 네. 카페인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빈속에 많이 먹어서. 빈속에. 자, 커피나 카페인 탄산 음료를 왜 계속 먹게 될까요, 선생님? 중독돼서? 중독 외에 그 이전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요. 왜 커피를 마시게 되었을까요? 커피를? 잠 깰라고? 피곤하니까? 마음의 허전함은 아닐까요? 허전함? 자, 어떤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마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탄산 음료를 마셔야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 관련 뭐 이렇게 단 음식을 먹어야 또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커피, 어떤 사람은 알코올, 술, 어떤 사람은 또 담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 어떤 마음의 빈 공백이 있으면 즉 마음의 허기가 있으면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된 것은 마음의 허기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마음의 허기. 마음이 좀 비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마음의 흑이는 왜 생겼을까 생각해봐요. 바로 사랑의 부족이죠. 애정 결핍, 애정.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 맞아요. 저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마음의 허기가 생기고, 마음의 허기가 생기니까 커피를 마시게 되고, 커피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지금 위험에 걸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준다면, 즉 부족한 사랑을 채워준다면, 그렇죠? 네. 이 부족한 사랑을 채워준다면 현재의 위험도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허함에 이렇게 마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좀 이렇게 허전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흑이라는 거죠. 허전함, 뭔가 좀 채우고 싶은 마음. 몸은 사실은 배가 고픈 건 아닌데 그쵸. 마음이 고픈 거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함에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도 술을 마시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술을 마시거든요. 이제 그 마음의 흑기를 만드는 거는 외로움이나 뭐 어떤 애정 결핍, 사랑의 부족,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건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마음의 흑기를 만들고, 마음의 흑기가 어떤 뭐 술을 마시게 하거나 커피를 마시게 하거나 뭐 네네네. 탄수화물 뭐 이런 걸 이제 섭취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 비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위험이 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애정 결핍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사랑을 채우는 게 참 중요하다. 사랑을 충분히 나한테 채워줄 수 있다면은 현재 위험도 없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네네.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인을 이제 이거 위험의 원인이 뭐예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래. 그럼 커피를 안 마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그 직접적인 이제 원인이 되기 그쵸. 때문에 설득이 없어. 그럼 커피를 왜 많이 마시죠? 허전함 때문에 그래. 마음의 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의 허기는 왜 생겼지? 사랑의 부족 때문에 그래. 그럼 사랑을 채운다면, 사랑을 좀 더 많이 채운다면 위험도 줄어들 수 있겠네. 이게 조금 더 설득이 있겠죠. 네네. 맞아요. 원인도 이제 그 다리를 건너는 거지. 그래. 사슬처럼. 또 위험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자, 좀 다이어트 방법도 좀 있죠. 다이어트를, 자, 지금 이른바 이제 살을 빼고 싶다. 살을 빼고 싶은데 살이 안 빠진다. 비만, 뭐 내가 생각 살이 찌는 것, 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보자. 자꾸 살이 쪄요. 살이 왜 찔까요? 순환이 잘 안 되나? 살이 많이 먹는 건 아닌 것 살이 같아요. 찌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저게 다이어트에 있어서 80%는 먹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쵸, 맞아요. 20% 운동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이 왜 찔까 했을 때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탄수화물이라든지 어떤 뭐 고기 종류라든지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찌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니까 살이 찌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또는 뭐 살찌는 시간대에 음식을 먹어서 뭐 야식을 먹는다든지 야식. 그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럼 살찌는 음식을 먹게 될까요? 자, 맛있으니까. 그것 또한 마음의 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의 허기? 커피 마시는 거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마음의 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의 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허기는 왜 생겼을까요? 애정 결핍이에요. 사랑의 부족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부족을 해결한다면, 즉 충분한 사랑을 채워준다면, 또는 사랑의 상처를 NLP나 체면을 통해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다면 네. 현재의 살찌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이어트 문제는 반드시 심리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거의 뭐 99%는 마음의 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허기, 그러니까 이런 애정 결핍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그 애정 결핍의 문제가 있으면 먹는 걸 조절하기 힘들어요.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배는 실제 고프지 않는데 그 허전한 마음 때문에 뭔가를 먹고자 하죠.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죠. 오. 많죠. 대부분은 뭐 다 다이어트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실패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먹는
먹는 걸 조절하기 전에 내가 왜 이런 걸 계속 먹게 될까? 그 심리적인 원인을 충분히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의 사수는 이 문제의 원인이 뭐죠? 문제 D의 원인이 뭐죠? C예요. C는 왜 생겼죠? B는 왜 생겼죠? A예요. 그러면 A를 변화시키면 D도 변화시킬 수 있겠네요. 이런 구조로 가면 되고요. 뒤에 보면 이제 강화시키고 싶은 것도 있거든. 뭐 인내심을 강화시키고 싶어. 자, 인내심을 강화시키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게 뭐죠? 이게 수용. 수용 능력이 있으면 인내심도 커진대. 수용 능력은 어떻게 해서 커질 수 있을까요? 수용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원인에 해당되는 건 뭐죠? 잘 될 거란 믿음이에요. 잘 될 거란 믿음은 어디서 생기죠?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인내심도 커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한나 선생님 키우고 싶은 게 뭐예요? 저 키우고 싶은 거? 인내심은 있는 것 같고 뭐 책임감. 내가 좀 부족한 성향인데 이걸 좀 키우고 싶어. 그런 게 있다면? 좀 책임감 갖고 하는 거? 뭔가요? 책임감? 책임감은 어디서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책임감은 어디서 올까요? 책임감의 원인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자, 책임감은 네. 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책임감이. 그러니까 어떤 이유 변명을 버리고 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면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좋은 일이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이것도 도움이 되겠네. 이런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어디서 가능할까요? NLP로 훈련하면 돼요. NLP를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NLP를 훈련함으로써 책임감을 키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된 거지. 자, 다시 보세요. 책임감은 어디서 오죠? 예, 이유나 변명을 버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오죠.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NLP를 훈련하면서 가능해요. 그럼 NLP를 훈련함으로써 자, 책임감을 키우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저 말을 잘하고 싶어요. 말을 아주 잘하고 싶어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을 잘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용기? 용기, 그렇죠. 뭐 탁월한 마음, 탁월한 말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탁월한 마음 상태, 또 언어의 기술 뭐 그런 것에서 말을 잘하겠죠. 그렇죠. 탁월한 마음이나 그 어떤 언어의 테크닉 기술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독서? 자기를 일단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과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 타인에게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 능력,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힘은 어디서 오죠? 바로 NLP 훈련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NLP를 훈련한다면은 말을 아주 잘하는 게 가능하죠.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D의 원인은 C, C의 원인은 B, B의 원인은 A. 그럼 A를 변화시킴으로써 A를 함으로써 D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원하는 것도 찾아갈 수 있죠. 자신감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에 대한 명확한 꿈을 가지고 성공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꿈을 실현하는 성공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자, 꿈을 실현하는 성공 경험은 어떻게 해서 많이 하게 될까요? 바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놓을 수가 있죠.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고 도전하는 이 마음을 어디서 놓을 수 있을까요? 예, 그것 또한 NLP로 하면서 가능해요. 다 NLP로 많이 집중되죠. 뭐 NLP로 안 가도 뭐 상관없지. 첫 만남을 해도 가능해요. 그치. 자, 이렇게 이제 이제 긍정적인 것도 강화시키고 긍정적인 것도 이제 원인의 사실을 풀 수가 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이것도 문장 만들어 봐요. 네. 자, 그다음에 비교와 프레이밍. A 플러스를 B에 비교하고 B를 C 마이너스 비교한다면은 B는 A 플러스에 비해서 부정적이지만 C 마이너스에 비해서 긍정적이다. 좀 말이 어렵죠. 이제 간디를 자, 나를 간디에 비교를 한다면 나를 간디에 비교하면 나는 간디보다는 악인이겠죠. 네, 위해서는 그렇지. 히틀러와 비교한다면 히틀러에 비해서 나는 성인이 성인이다. 되겠죠. 그렇죠. 아, 이런 문장이라고. 이런 문장.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연하 선생님은 강남에 있는 뭐 강남의 압구정동이나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 사는 분들과 비교하면 선생님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에 1년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선생님은 엄청 부자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얼굴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을 뭐 TV에 나오는 뭐 김태희와 비교한다면 선생님은 굉장히 못생겼어요. 근데 있잖아요. 자, 저기 일반 송내역에 막 끌어다니는 일반 여자들과 비교한다면 선생님 굉장히 미인이에요. 아, 웃긴다. 좀 느낌 어때요? 웃겨요. 재밌어요. 어떤 것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미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못생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반 여자들이 왜 성형 수술을 많이 할까 생각해봐요.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잘생긴 사람과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TV에 나오는 이런 연예인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못생겼어. 코를 높여야 돼. 예를 들어서 입술을 까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성형 수술에 대한 많이 하죠. 그렇죠. 이제 옷을 사거나 뭐 백화점에 뭐 쇼핑을 하는 사람들, 쇼핑 중독에 걸리는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게 많죠. 아무리 사도 난 부족한 것 같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부족한 것 같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좋은 걸 한번 배워볼게요. 여기 핵심은 B-인데요. B-는 if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D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네. 만약에 B-가 A라는 긍정적인 의도에서 나오고 C의 결과를 만들면서 C는 D라는 긍정적 결과를 이끈다면 B는 A라는 긍정적 의도에서 나오고 D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상황적으로 그다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유발된다라고 본다면 두려움의 긍정적 의도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지. 네.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자 하는 거지. 두려움 나를 자신을 보호하는 욕망이 나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에 무모하게 뛰어들지 못하도록 방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다 생태에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그다지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긍정적 의도는 보호를 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결과로서 생태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위험을 가지고 보셨어요. 아까 위험이 있었는데 위험의 긍정적 의도가 뭘까요? 자, 몸에 나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위험의 긍정적 의도는 몸에 나쁜 음식을 먹지 말고 몸에 건강한,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라 라는 의도겠죠? 또 그런 의도 볼 수도 있고 이제 위험은 내 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겠지. 내 위, 소화기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겠죠. 위험이 생김으로 조심하게 만드는 거지. 맞아요. 먹는 거지. 위험의 긍정적 의도는 어쨌든 내 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 위험에 걸림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위에 나쁜 음식을 좀 조심하게 되겠죠. 커피를 줄이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커피나 어쨌든 탄산음료를 줄이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줄이다 보면 선생님은 몸에 좋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을 할 수 있도록 습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건강식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위험에 걸린 것은 그다지 나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위험의 긍정적 의도는 위를 보호하고자 함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결과로서 건강식 습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느낌 어때요? 위험이 걸린 게 나쁜 거 같지는 않네요. 나쁜 게 더 아니죠.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체가 보내는 신호를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히려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체는 항상 정상을 통해서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위험은 몸에 나쁜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신호가 되겠고요. 몸살은 과로를 하지 마라, 무리하지 말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몸 것이고요. 관리 잘하라. 피부 트러블은 뭐냐 스트레스 관리를 해라. 뭐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호에 맞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은 건강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이제 위험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여야 돼요. 커피를 줄이고 어쨌든 안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커피를 옛날보다 연하게 타서 먹거나 커피 먹는 횟수를 힘들게 될것 같아요. 절반으로 줄이거나 커피 말고 커피의 대체적인 음료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차를 마신다든지 뭐 또는 뭐 차 종류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우유 같은 거? 우유도 좋고 또 누룽지 차 이런 거 누룽지 차로 한번 이제 끓여 드셔보세요. 진짜 좋아요. 누룽지를 그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가루로 네. 만들어서 그걸 커피 타다 먹듯이 타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고소하고 정말 좋아요. 지고 다녀요. 아침에는 애들 끓여주고 남으면 제가 먹긴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아, 그렇게 저는- 한번 해서 먹어봐야 저는 될 누룽지 것 차를 같아요. 많이 먹거든요. 누룽지 물 끓이는 건 커피 끓이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제 그 커피 대신에 누룽지를 넣는 거죠. 그러면 고소하고 포만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위를 보호하잖아. 그렇죠. 중요한 거는 위를 보호하니까 커피 말고 누룽지 차를 한번 드셔보는 건 어떨까? 추천합니다. 이번 기회에 누룽지 차를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문제 그거 봅시다. 남편이 어쨌든 내 공부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출받은 대출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 자, 남편이 내 욕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겠다는데 남편이 내 욕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 남편이 욕을 들어주지 않는 긍정적인 의도는 뭘까요? 바로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 뭐 가정의 어떤 안정적인 경제, 뭐 안정적인 어떤 뭐 부축적, 어쨌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크겠죠. 그렇죠, 경제적이 아니죠. 자, 남편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욕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 결과는 뭐냐? 우리 선생님이 독립심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남편이 내 욕 안 들어주면 내가 돈을 벌더라도 내가 공부해야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부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 남편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독립심을 키우게 될 거예요. 독립심을 키우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남편을 뛰어넘어서 우리 선생님이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다운 삶을 산다. 눈치 보지 않고 남편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정말 자유롭게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남편이 내가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돈을 대주지 않고 이렇게 저기 대출금 다 갚으면은 해봐라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긍정의 의도는 안정적인 어떤 경제 생활을 하고자 함이고 그것의 결과로서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느낌 어때요? 모든 것은 이게 긍정이 될 수 있다. 네, 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다 긍정이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배드민턴 그것도 한번 봐봐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잘 지내고 싶은 그런 압박감. 자, 그 두려움의 긍정의 의도는 뭘까요, 선생님? 바로 이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난 보거든, 선생님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즉 사랑을 채우고 싶은. 좀
그걸로 좀 사랑을 채우고 싶어요. 관계로.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사랑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네. 자,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싶다라는 의도지,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선생님은 여기 와서 또 NLP 훈련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네,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심리 전문가 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의 그 어쨌든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의 긍정의 의도로서 사랑받고 싶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관계 속에 사랑받고 싶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로서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심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느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괜히 두려움을 느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좋아지잖아요. 그쵸. 공부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 전문가로 성장하니까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좋아지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아니지. 또 문제 이야기해봐요. 뭐든지. 문제를 이렇게 내라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 문제가 없는 게 문제네. 아니 뭐 큰 문제가 관계 네. 그거 말고는 큰 문제가 어.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좀 집착 아닌 집착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애들 때문에도 애들 관계 때문에도 좀 힘들었는데 요새 또 좋아져서. 아 맞아 그거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뭐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짜증나고 힘들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 제사 준비하는 거 자기가 다 한다고 오지 말라 그러더니 뭐 전화했더니 이제 연락했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딴소리하고 뭐 제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절 안 하는 것도 싫다고 그러고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네요. 그렇죠? 뭐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꾸지람의 긍정의 의도는 뭘까요? 바로 이제 시어머니와 관계 회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은 의도. 의도가 그러면서 그러는 자, 긍정의 의도를 생각해요. 이번에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의 긍정의 의도는 뭘까? 어쨌든 시댁과 뭐 어떤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겠죠. 그렇잖아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런 전화를 했겠지. 어쨌든 그 전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선생님? 앞으로는 좀 더 애교 있게 전화도 걸고 시어머니랑 좀 잘 지내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을 너무 막 어쨌든 선생님 모든 책임 선생님 개인에게 돌려서 시어머니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전화를 했으니 앞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게 될까 생각해봐요. 긍정적으로. 그럼 제사 준비를 하건 뭐 어쨌든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좀 더 잘 챙기는 며느리가 되겠죠. 잘 챙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보다 훨씬 칭찬받는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저번에 제사를 장 같이 보자 그랬는데 또 그 시어머니의 꾸지람은 어쨌든 그 시어머니랑 뭐 좋은 관계를 만들자 시댁 식구들과 어떤 화목한 관계를 이제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의 결과로서 선생님이 좀 더 뭐 애교를 부리거나 소통을 잘하거나 어쨌든 며느리로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며느리로 성장할 수도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어머니가 부지런함을 한 것은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니다. 왜냐? 그것의 긍정의 의도는 화목한 어떤 시댁 식구와의 관계를 만들고자 함이고 궁극적인 결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며느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떤 B의 긍정의 의도가 A고 B로 인해서 C의 결과가 나오고 C로 인해서 D의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 B라는 문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긍정의 의도는 A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긍정의 결과로서 D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를 더 이제 할게요. 논리적 수준을 변화시키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근데 이 짐이 되는 사람이다의 2번으로 간다면 이 아이덴티티 함축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나 바라는 상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능력이나 행동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현재의 상태, 또는 바라는 어떤 상태가 뭐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이제 3번에 이 부정적 아이덴티티 대신에 능력이나 행동을 대체시키는 거죠. 아마도 당신은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꿔주라는 거죠. 자,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저는 발표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발표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발표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능력이 부족하죠? 자,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 아마도 당신은 발표 불안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뿐입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느낌 어때요? 그렇잖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하다. 소심한 사람이에요 말 안에 어떤 능력이 부족하죠? 소심한 사람이다라는 이 아이덴티티 안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는 겁니다. 아마도 당신은 소심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할 뿐입니다. 느낌이 확 달라지죠. 혹시 우리 선생님 안에 부정적인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나는 뭐뭐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혹시 그런 게 좀 있나요? 많은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제가 다 바꿔드릴게요. 낯을 좀 많이 가리고 가리는 사람이다. 아,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사람이다. 낯을 가리는 사람이다 안에 빠져있는 능력이 뭐죠? 부족한 능력이? 바로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는 능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도 당신은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는 능력이 좀 부족할 뿐입니다. 자, 또 문제 이야기하세요. 좀 사람들하고 좀 부드럽게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게 조금 부드럽게가 아니고 좀 편안하면서 어쨌든 선생님은 의사소통을 하고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의사소통 그게 조금 난 인간관계 의사소통이 힘든 사람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능력이 부족하죠? 편안하게 대화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마도 당신은 인간관계 의사소통이 힘든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편안하게 대화하는 능력이 좀 부족할 뿐입니다. 아마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할 뿐입니다. 느낌 어때요? 편하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라는 부정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을 때는 그걸 이제 어떤 능력 차원으로 바꿔서 어떤 능력이 부족할 뿐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네, 좀 더 부드럽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저는 당뇨 환자입니다. 저는 당뇨 환자입니다. 이게 뭐가 좀 부족하죠? 아마도 당신은 당뇨 환자는 아닙니다. 단지 혈액 속에 당 수치가 좀 높을 뿐입니다. 혈액 속에 당 수치가 좀 높을 뿐입니다. 아, 전 비만 환자예요. 아마도 당신은 비만 환자는 아닙니다. 단지
자, 뱃살을 뺄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할 뿐입니다. 다이어트에서는요. 이렇게 뱃살을 뺄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할 뿐입니다. 친한 언니가 예, 좀 뚱뚱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남편도 얘기하고 예. 딸도 이렇게 얘기하고 인지를 하는데 그거를 못 빼더라고요.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주면 좋을지. 스스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심리적 산소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심리적 산소. 그러니까 저는 살을 뺄 수가 없어요. 살을 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뚱뚱한 사람이에요. 아마 당신 뚱뚱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살을 뺄 수 있는 자생력, 즉 심리적 산소가 부족할 뿐입니다. 지금 뭐뭐인 사람이다. 나는 뭐뭐인 사람이다가 부정적인 아이덴티티라면은 아마도 당신은 뭐뭐인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능력이 부족할 뿐입니다.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아이덴티티 차원의 변화를 행동이나 능력 차원의 변화로 바꿔줌으로써 긍정적인 느낌을 키워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죠? 네.